전 국민을 공포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암침에 이어서 당뇨예요. 혈당 스파이크란 이름으로 혈당 장사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약이 있고 그런 제품이 있으면 암 환자, 당뇨 환자들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망할까요? 제약회사가 제일 먼저 망해요. 병원이 망합니다. 그렇게 꿈쩍도 안 움직이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3개월 만에 내려가더라.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안 되고 좋다는 거 차차다 먹어도 안 되는데 알려준 원리대로만 했더니 결국에는 이게 내려가더라. 신기하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당뇨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지금 전 국민을 공포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암침에 이어서 당뇨예요. 그러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란 이름으로 혈당 장사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2030 세대들이 이 당뇨가 많이 걸리냐는 이유로 심지어 과거보다 과일을 많이 먹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준 시나리오대로 하는 건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예? 요새 젊은 세대들 과일 많이 안 먹습니다. 제사상에나 차례상에서나 보는 게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당뇨가 많이 걸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설탕 때문입니다. 즉 액상 과당. 과일에 있는 과당이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과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했던 제로 마케팅, 제로 슈가, 뭐 제로 칼로리 말하는 그걸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일의 과당은 인슐린의 작용을 안 받고 바로 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방간을 갖고 온다 이런 또 뇌피셜을 주장하는데 그게 진짜라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과일 먹지 말라고 해야죠. 얼마나 거기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아서 채소 과일을 하루에 최소 400, 500g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존스 홈키스, 벤나일 병원 세계적인 유수의 정말 자연치유부터 해서 암 전문 병원들은 환자들, 암 환자를 뭐 통틀어서 말기 정말 그런 모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사과 주스, 당근 주스, 그리고 착즙 주스를 줍니다. 갈아서 주는 스무디 형태도 주고요. 그래서 제발 과일 때문에 당뇨가 온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즉 빵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빵. 설탕, 효소, 그 이스트 듬뿍 들어가 있고 글루텐 많이 있고 그다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건강 정보로 인해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온다는 것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무섭게 만드니깐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고 그냥 고기 먹는 것도 아니에요. 가공육, 스팸, 베이컨, 소세지 전쟁 때 먹었던 게 지금까지 유행이 돼서 즉 선진국일수록 인제는 스팸이나 캔에 든 통조림에 든 가공육은 잘 안 먹습니다. 정크푸드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지금도 명절 때 이 선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 기니깐 계속 2030 세대들이 자취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 스팸 구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나마 김치 같이 먹으면 나아요. 김치도 안 먹어요. 그럼 스팸에다가 뭘 또 찍어 먹냐? 케찹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탕, 액상과당 아주 듬뿍 든 케찹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030 그럼 2030이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에요. 유아기, 청소년기 때부터 이 초가공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부터 그게 쌓여서 결국 20대, 30대에 진단을 받기 시작한 거지 갑자기 오는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이 당뇨에 이미 진단 받으셨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과일을 멀리할수록 당뇨는 더 심해진다. 공복혈당 100 수치와 공복 뭐 식후혈당 150 그 안에서 갇혀 살면 절대 당뇨는 완치할 수 없다. 그 수순은 어디로 가냐? 고혈압약,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뇨약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럼 2030 세대들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진단까지 같이 와요.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합병증으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암 진단 받으면 더더욱 병원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식의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혈당 보조제나 소화 효소를 먹으면 혈당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약이 있고 그런 제품이 있으면
암 환자, 당뇨 환자들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망할까요? 제약회사가 제일 먼저 망해요. 병원이 망합니다. 지금도 가장 높은 그 수익 구성원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다음이 당뇨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제약회사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거는 기업의 가장 첫 번째 이윤 추구, 그리고 주주의 가장 극대화시킨 이익을, 그걸 보호하는 게 기업의 첫 번째 목표지, 인류의 건강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제약회사와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차 강조드리지만 수치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왜? 그 가공된 음식들, 혈당 케어라고 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그리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판트, 아세스팔칼륨이나 이러한 것들이, 특히 스테비아나 에리스톨,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10년간의 연구 끝에 결국엔 아스판탄,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고 더 극심한 가장 큰 게 식욕 조절 중추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중독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된 초초초 가공식품들에 있는 복합적인 인공 감미료들이 설탕보다 더 중독성을 갖고 와서, 왜? 싸거든요. 그리고 200배, 300배, 600배 단맛을 내기 때문에 계속 찾거든요. 그럼 파는 입장에서는 돈도 덜 들고 판매는 많이 하고, 그러한 것들은 내버려 둔 채 철저하게 과일로 인한 혈당 상승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안 움직이는 가공식품을 먹어야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인슐린 대표적으로 주사를 맞고 혈당약을 먹고 30-40년의 끝이 뭐냐? 시력이 멀고 손발을 잘라내고. 왜? 그 합병증으로. 수치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서, 간하고 콩팥이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죽냐? 심장, 심부전, 아니면 콩팥, 심부전,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사인은 당뇨가 아니에요. 폐렴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왜? 항생제 투여를 계속하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폐가 약해져서 결국에는 기관지가 약해서 사인은 폐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당뇨약의 합병증으로, 왜? 약을 다 같이 먹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지난 30-40년 동안 연구 결과가 암은 항암, 방사선, 수술로는 완치가 안 된다. 자연치유요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통합의학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전인의학, 몸과 마음까지 전체를 다 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부터 발암물질 붙이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초가공식품이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걸 정보를 주지만 99.9%는 반대로 동물성 식품, 즉 고기 먹어야 돼, 계란 먹어야 돼, 더 나가서 단백질 분말, MVP, 그리고 지금 뭐예요? 계란 껍질에 있는 난각막 분해효소라는 NMN, MEA라는 것까지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먹어서 좋아지면 아픈 사람 없죠. 이미 다 유행했던 겁니다, 외국에서. 그냥 그거를 우리나라가 계속 마케팅 해가지고요, 계속 돌려서 파는 거예요. 유산균부터 해서 글루타치온, 오메가3, 마그네슘. 지금 칼슘, 마그네슘 근데 처방하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영양제로, 병원에서. 왜? 부작용이 너무 밝혀졌고. 비타민 D도 메가도스 하지 마라, 고용량 쓰지 마라. 비타민C 메가도스 일시적인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요, 반드시 3개월 하시면 6개월은 최소 씌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과 콩팥은 싫어하고 병듭니다.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으면 병원에서 임상을 해서 암 환자들한테 쓰겠죠. 근데 이미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임상실험도 못 들어가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그래서 가공식품이 안전한 게 아니다. 당뇨의 그 가공식품보다는, 왜? 췌장이,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혈당을 혈압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 혈당 피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해서 완만하게 해서 300에서 400까지 운동할 때 올라가거든요. 그럼 운동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조절 능력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저는 이제 일컫고 전파를 드리는데, 그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제한하고 공복에 채소 과일식을 드시기 시작하면 100에서 150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처음에 가공식품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200 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화들짝 놀라서 중단해 버리고 죽은 음식만 드시면 그다음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연구 결과가. 안 알려줄 뿐이지. 저 역시 지난 10 년의 임상 경험, 그리고 제가 유튜브 제 영상들 조금만 댓글 보셔도 감사하다는 댓글이 너무나 많아요. 믿고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꿈쩍도 안 움직이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3 개월 만에 내려가더라.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안 되고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어도 안 되는데 알려준 원리대로만 했더니 결국에는 이게 내려가더라. 신기하다. 그럼 결국에는 당뇨약도 끊고 혈압약도 끊고 신히로이드까지 끊을 수 있게 됐다. 그럼 감사 댓글을 제가 어떻게 알바 쓰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보시면 이거는 평생 끌려다닌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혈당 수치 올라가는데 뇌졸중 오는데 혈압약 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여러분 본인이 지는 거지 절대 병원이 져주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들이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인 채소과일식에서는 레시피를 특별히 안 드렸어요. 채소과일은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드시면 그게 효과가 제일 크다. 특별한 걸 찾지 마라. 여담이지만 제 그 채소과일식 책이 1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효험을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레시피를 드린 게 까주스예요. 일명 CCA 주스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걸 명칭을 했고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캐비지, 양배추, 애플의 앞글자를 따서 까먹지 마라. 그래서 까주스. 지금 뭐 CCA 주스 치면요. 엄청나게 팝니다. 엄청나게 팔아요. 이미 사과, 양배추, 당근 조합은요.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마 ABC 주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가 들어간 거죠. 양배추 대신.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착즙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갔어요. 간 수치 올린다, 지방간 갖고 온다, 그리고 혈당 상승시킨다.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가서 거의 정말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 스무디나 착즙을 새벽 배송하는 대기업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있고 정말로 그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율이 확 늘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 CCA 주스나 그리고 뭐 샐러리 주스나 착즙에 대해서 효험을 느끼니까 이미 암 환자들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하시는 게 이 착즙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건 알겠어요. 채소과일. 근데 사과, 당근, 양배추. 사과는 공복에 먹으면 제가 좋다고 계속 강조드리죠. 특히나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게 다른 많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도 있지만 펙틴이라는 성분이 또 밝혀져서 변비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이 당근은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파카로틴도 있어요. 그리고 루테인, 지아단틴, 안토시아닌, 즉 눈을 좋게 만들어요. 비타민 A거든요. 이 비타민 A가 전구체가 돼서 간에 가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당근을 꼭 올리브 오일에 데쳐서 볶아서 드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드시면 좋겠으나 그냥 드셔봐라. 그리고 마지막 양배추는 캐비지. 지금도 일본 가시면 카베진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사갖고 오시거든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캐비지. 비타민유, 설포라판, 뭐 인돌삼 카비놀. 이게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걸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나신 분들 양배추 드셔서 좋아지시는 분 많아요. 근데 단일로 챙겨 먹기 어렵습니다. 사과 우적우적 씹어 먹다 피났다고 하신 분도 많고요. 당근은 딱딱해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이거 언제 썰어서 뭐 갈아 먹어? 양배추 맵고 아려요. 속 쓰려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CCA 주스로 갈아서 드셔보시던지 착즙을 해서 드셔보시던지 때로는 원물로도 드셔보시고. 근데 우리도 좀 채소 과일을 효과적으로 먹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농축해서 뭐 추출해서 효과를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주스를 죽자 살자 반대하는 이유는요. 돈이 안 들고 몸이 좋아져서 그래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만 CCA 주스를 스무디 형태나 2대 1대 2의 비율로 저는 사과를 2 그리고 양배추 1, 당근을 2, 즉 뭐 200g, 100g, 200g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 드리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은 양배추 양을 조금은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0ml에서 300ml 아니면 여유 있게 500ml만 하루 시작을 해도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CCA 주스, 까주스 열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안 합니다. 상표 등록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완전 배추를 보셔도 되고 동영상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쇼츠에 레시피 영상들이. 그러니까 제발
혈당, 당뇨는 과일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레시피인 CCA 주스만 기억하셔서 까주스만 해봐라. 요거 했을 때 뭐 24시간 혈당 측정기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네, 200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혈당 조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최소 2주만 해보셔라. 그리고 더 이게 믿음이 생기고 하면 3개월, 100일을 목표로 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예방원 카페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난 2-3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매일 본인들이 먹는 사진을 올려주고 까주스 먹는 실천 사진을 올려주면서 이게 정말 좋아질까 했는데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도 더 이상 완치 판정을 받고 그런 글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지만 어느 이익단체 입장에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만들어 드시기 어렵다? 시중에 파는 거 사서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 그때도 무첨가, 즉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유기농 제품을 저는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